아들이 다녀간 뒤에야 알았습니다. 현관에 작은 조명이 하나 더 켜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불빛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언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 없이 걱정만 남기고 간 아들 이야기입니다. 작은 조명 하나가 어떻게 한 어머니의 마음을 울렸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9살입니다. 혼자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됐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이게 제 일상이에요. 아들은 결혼 후 따로 살아요. 벌써 5년이 됐네요. 손주도 있어요. 올해 3살 된 예쁜 손녀예요. 아들 내외가 바빴어서 자주 오지는 못해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잠깐씩만 들르고 가죠. 저는 이해해요. 젊은 사람들 바쁜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자기들 생활도 있는데 어떻게 자주 오겠어요. 그래도 가끔은 외로워요. 밤에 혼자 TV를 볼 때, 저녁 먹고 설거지할 때, 특히 계절이 바뀔 때면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목요일 오후였나.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일에는 거의 안 오거든요. 그래? 저녁 먹고 가려무나. 아니,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들를게.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엄마, 괜찮아. 다음에 먹을게. 저는 아쉬웠지만, 그래,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도 저는 준비를 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과일도 깎아놨죠. 혹시 배고프면 먹고 가라고. 저녁 7시쯤 아들이 왔어요. 엄마, 나 왔어. 어서 와. 밥은? 회사에서 먹었어. 아들은 거실에 앉아 잠깐 TV를 봤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아들 얼굴을 봤어요. 너 요즘 많이 바쁘지? 응, 좀 바빠.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응. 손주는? 잘 커.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원래 말이 많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30분쯤 있다가 아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나 가봐야겠어.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다음에 올게. 집사람이 기다려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에서 신발 신는 아들을 저는 바라봤어요. 엄마, 건강하시고 밥 잘 챙겨 드세요. 그래, 너도. 아들이 나갔어요. 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아들이 앉았던 자리를 봤어요. 아직 따뜻한 것 같았어요. 과일 접시는 그대로였어요. 아들이 하나도 안 먹고 간 거예요. 많이 바쁜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늘 있는 하루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새벽 5시면 눈이 떠져요.
거실 불을 켜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불이 밝은 것 같은데. 처음엔 기분 탓인가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전보다 밝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현관 쪽이 더 밝은 거예요. 현관으로 가봤어요. 센서등을 봤어요. 그런데 센서등이 2개였어요.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원래는 센서등이 하나였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달아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개예요. 하나는 원래 있던 거고, 하나는 새로 달린 거예요. 새로 달린 센서등은 작았어요. 하지만 불빛이 환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거 언제 달렸지? 내가 산 적 없는데, 내가 달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달고 간 거예요. 어제 왔다가 간 아들이. 저는 다시 센서등을 봤어요. 작은 하얀 불빛. 동그란 모양. 깔끔하게 붙어 있었어요. 아들이 언제 달았을까?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아들이 화장실 간다고 했었어요. 그때였나? 아니면 제가 부엌에서 과일 깎을 때 아들은 말 없이 조용히 이걸 달고 간 거예요. 왜?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이 왜 센서등을 달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떠올랐어요. 한 달쯤 전이었나?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어제 넘어질 뻔했어. 뭐, 어디서? 현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 다행히 손으로 짚었어서. 괜찮아.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니, 괜찮아. 멍만 좀 들었어. 전화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조심하셔야지. 알아. 그냥 어두워서 그랬어. 센서등 있잖아요. 응, 있는데 불빛이 좀 약한 것 같아. 새로 사세요. 괜찮아. 이것도 쓸만해.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답답해 보였어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그래. 전화를 끊었는데 아들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걱정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들이 그 걱정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어제 조용히 센서등을 달고 간 거예요. 말 대신 행동으로. 저는 다시 현관으로 갔어요. 센서등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깔끔하게 붙어 있었어요. 선도 보이지 않게 뒤로 정리되어 있었고 아들이 얼마나 신경 썼어 달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센서등을 만져봤어요. 차가운 플라스틱이었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다른 것들도 생각났어요. 몇 달 전에는 정수기 필터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바꾼 게 아닌데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업체에 연락해서 바꿔놨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겨울 이불이 배달되어 왔어요. 주문한 적 없는데
아들이 보낸 거였어요. 엄마, 옛날 이불 너무 오래됐어. 새 거 쓰세요. 그리고 가끔 택배가 와요. 영양제, 과일, 반찬, 다 아들이 보낸 거예요. 말 없이. 아들은 원래 말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한테 이것저것 말하고 떼쓰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조용했어요. 혼자 책 읽고, 혼자 놀고, 말수가 적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공부했어. 친구들은 잘 지내. 항상 짧게 대답했어요.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학교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집에 와서도 말 안 했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너 왜 다쳤어? 물어봤더니 괜찮아. 그게 전부였어요. 대학 갈 때도 그랬어요. 어디 가고 싶어? 아무 데나 괜찮아.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이 좋아? 응. 항상 짧은 대답. 표현이 서툰 아이였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답답했어요.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말로 표현해줬으면. 하지만 아들은 말보다 행동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 병원 예약을 해주고, 제가 무거운 걸 들 때 말없이 대신 들어주고, 제가 피곤해 보일 때 엄마, 쉬세요. 한마디 하고 가버리고, 그게 아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이번에도 말 없이 센서등을 달고 간 거예요. 엄마, 넘어지지 마. 엄마, 밤길 조심해. 엄마, 걱정돼. 그런 말들을 센서등에 담았어. 저는 다시 센서등을 봤어요.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했어요. 제 움직임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불빛이 아들의 마음 같았어요. 켜졌다 꺼졌다. 항상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얼마나 저를 걱정했을까. 전화로 넘어질 뻔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바쁜 와중에도 센서등을 샀어. 시간 내서 오고 말없이 달고 가고 그게 다 저를 위한 거였어요. 저는 울었어요. 우리 아들 혼자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센서등을 봤어요. 현관 지날 때마다 보고, 밤에 불 끄고 잘 때도 보고, 불빛이 켜질 때마다 아들이 생각났어요. 그 작은 불이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사랑해. 그런 말들이 불빛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네, 엄마. 센서등 달아줘서 고마워.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알았어요? 응, 봤지. 밝아졌어요? 응, 많이 밝아졌어. 아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이네요. 너 언제 달았어? 엄마 과일 깎으실 때요. 몰래 달았구나. 네, 말하면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았어. 저는 웃었어요. 아들이 저를 잘 아는 거예요. 엄마,
이제 조심하세요. 넘어지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이 따뜻했어요. 아들은 말은 없지만 항상 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표현은 서투르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게 아들의 사랑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그 센서등을 봐요. 밤에 현관 지날 때 불빛이 켜지면 아들아, 고마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져요. 작은 불빛 하나가 이렇게 큰 사랑이 되어 제 밤을 밝혀주고 있어요. 마무리. 정말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센서등 하나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울릴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며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항상 말로 표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주죠. 불 하나, 약봉지 하나, 문 앞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장 깊게 울립니다. 이 사연의 아들처럼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들은 서툴러요. 사랑해 말하기가 어려워요. 걱정돼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작은 행동들 속에 담겨 있어요. 센서등을 달아주고, 정수기 필터를 바꿔주고, 이불을 보내주고, 그게 다 사랑이에요.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런 말들이 행동 속에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주변에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계신가요? 센서등은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조용히 걱정해 주는 분이 계신가요?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 사랑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분께 말해 주세요. 고마워요. 당신의 마음 알아요. 나도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그분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혹시 가족의 작은 행동 하나가 뒤늦게 마음에 들어온 순간이 있으신가요? 말 없이 걱정해 주던 사람의 마음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